한국 축구의 내일을 보는 사람 축식주의자입니다. 2026 시즌 K리그2 4라운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올 주말 어느덧 4라운드입니다. 3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서 K리그2 4라운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이번 4라운드 일정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4라운드에서 휴식 라운드를 가질 팀은 수원FC입니다. 지난 3라운드 김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없이 휴식 라운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열릴 5라운드 파주와의 홈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3월 21일에 열릴 5경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 대 충남 아산 간 경기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인 성남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성남은 지난 2라운드 충북 청주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전반전에 나온 이상빈, 윤민호 선수의 골로 2대0 리드를 가져갔던 성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두 골을 내주면서 최종 스코어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두 경기 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승리하지 못한 성남입니다. 3라운드 휴식 이후 다시 돌아온 홈 경기입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성남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홈에서 첫 승을 따낼 수 있을까요? 선제골을 넣었던 이상민 선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선수는 전반 17분에 나온 프리킥 상황에서 박상혁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골을 넣었습니다. 선제골 이외에도 수비진에서 고군분투했으며 성남 선수들 중 유일하게 K리그2 2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25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담당하며 성남의 후반기 상승세에 큰 기여를 한 이상민 선수. 앞으로도 수비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원정팀인 충남 아산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지난 3라운드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비록 대구의 에드가 선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배했지만 대구와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이며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라운드 휴식 라운드를 제외하면 두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만나는 상대는 성남입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 3번 만나 1승 1무 1패를 거두며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다가온 경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패배와는 별개로 은고이 선수의 활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라운드에서의 득점에 이어 지난 3라운드에서도 멀티골을 뽑아내며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은고이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충남 아산의 해결사이자 에이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2025 시즌 중반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넘어와 충남 아산에 합류했음에도 공격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은고이 선수입니다. 이번 2026 시즌에도 공격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두 번째, 파주 대 전남 간 경기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파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인 파주 프론티어 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파주는 안산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에 나온 김현태, 보루와 바스톤 선수의 골로 승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후반 39분 김민호 선수의 경고 누적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을 허용했는데요. 다행히 파주 김민승 골키퍼의 선방으로 리드를 끝까지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2026 시즌 K리그2에 새롭게 합류한 신생팀 3팀 중 가장 먼저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민승 골키퍼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라운드 수원과의 홈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선방해내며 추가적인 실점 허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안산 원정 경기에서도 페널티킥 선방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대2 동점을 허용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팀을 구해내며 귀중한 첫 승을 따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페널티킥 선방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 앞으로 파주의 주전 수문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원정팀인 전남 드래곤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남은 수원 삼성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이전부터 이어진 수원 삼성 상대 무승 기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경기력도 완전히 밀리면서 2연패를 거둔 상황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만날 상대는 파주입니다. 비록 파주가 이번 2026 시즌에 새롭게 리그에 진입한 신생팀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3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위기의 전남 과연 다가올 4라운드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라운드 경기였던 경남 원정에서의 대승. 그러나 이때의 승리 이면에는 상대 골키퍼의 퇴장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2라운드 대구 원정과 3라운드 수원 삼성 원정 경기. 대구와 수원 삼성은 전남의 승격 도전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전남이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살펴보는 시험대와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경기 모두 패배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세 번째, 김해 대 수원 삼성 간 경기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인 김해FC 2008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해는 지난 3라운드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1대1 상황을 만들며 K리그2 첫 승점을 만드나 싶었던 후반 추가 시간 10분 프리킥 상황에서 수원FC의 이현용 선수에게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골은 그대로 결승골이 되었고 K리그2에서의 첫 승점 획득이 눈앞에서 날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김해 3라운드 경기 패배로 개막 후 3경기에서 3패를 허용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음에 만나는 상대는 4연승을 거둔 수원 삼성입니다. 이 팀 괜찮을까요? 동점골을 넣었던 백하 선수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백하 선수는 이번 2026 시즌을 앞두고 김해에 영입되면서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FC에서 뛰던 백하 선수. 이번 2026 시즌에 한국으로 돌아온 백하 선수는 동점골을 넣으면서 한국 무대 복귀골을 신고했습니다. 2025 시즌 일본 J2 리그의 몬테디오 야마가타에서 뛰었으나 아쉬움을 남겼던 백하 선수. 다시 돌아온 한국 무대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원정팀인 수원 삼성 블루잉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은 지난 3라운드 전남과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력은 물론 결과까지 잡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막 이후 3경기에서 3승을 거두면서 파죽지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 개막 이후 3연승을 거둔 것은 2012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분위기를 제대로 탄 수원 삼성의 다음 상대는 김해입니다. 과연 수원 삼성이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김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3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은 정호연, 헤이스 선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FC 시절 이정효 감독과 함께한 적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단순히 함께한 수준을 넘어 정호연 선수는 광주 이정효호의 황태자로 불렸던 핵심 선수였습니다. 또한 헤이스 선수도 광주 이정효 감독 밑에서 기량을 만개시켜 당시 광주 공격진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세 사람이 수원 삼성에서 다시 만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네 번째, 천안 대 서울 이랜드 간 경기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인 천안 CT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천안은 지난 3라운드 화성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나 싶었던 후반 추가 시간 2분 선제골을 넣었던 라마스 선수가 프리킥을 성공시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 덕분에 최종 스코어 2대2로 비기면서 패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3경기에서 1무 2패를 거두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만날 상대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지난 2025 시즌 17라운드 천안 홈 경기에서 4대2로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 기억을 살릴 수 있을까요? 멀티골로 팀의 패배를 막은 라마스 선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라마스 선수는 1라운드에서의 골에 이어 3라운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록한 3골 중 2골이 프리킥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지는 라마스 선수의 프리킥 골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을 구해내는 에이스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라마스 선수. 앞으로 천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원정팀인 서울 이랜드 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지난 3라운드 부산과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부산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치른 3경기에서 1승 2패를 거두며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1승이었던 경남과의 홈 경기는 상대의 자책골로 승리를 거둔 경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승격 후보군으로 거론되었지만 수비 쪽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며 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팀 괜찮을까요? 멀티 도움을 기록한 에울레르 선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박재용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6 시즌 시작을 앞두고 서울 이랜드에 새롭게 영입된 박재용 선수. 현재까지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제골을 넣었던 1라운드와 3라운드 경기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한 것은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주전 스트라이커로서의 활약과는 별개로 결과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과연 다음에는 득점과 승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충북 청주 대 안산간 경기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인 충북 청주 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3라운드 경남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충북 청주입니다. 0대2로 밀렸으나 후반전에 두 골을 만들어내며 2대2로 마무리 짓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2라운드뿐만 아니라 3라운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무승부를 만들어냈는데요.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을 발휘한 충북 청주였습니다.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둔 이후 다시 홈으로 돌아온 충북 청주입니다. 과연 다가올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4라운드 상대인 안산 그리너스와의 전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 전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전에 붙었던 상대들과 다르게 안산을 상대로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었던 상대는 승격 후보군으로 꼽히던 수원FC, 상대 전적 열세였던 성남과 경남이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번 4라운드가 충북 청주가 첫 승을 따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타고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원정팀의 안산 그리너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3라운드 파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한 안산입니다. 1대2로 밀리던 후반 39분 상대의 경고 누적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까지 얻은 안산이었습니다. 승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그러나 마촉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동점의 기회가 날아가고야 말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득점 없이 최종 스코어 1대2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2026 시즌 K리그 신생팀에게 패배한 첫 번째 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씁쓸할 안산일 것입니다. 마촉 선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두 경기 한 골 한 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촉 선수입니다. 2라운드 경기에서는 1대1을 만드는 동점골을 넣었으며 3라운드 경기에서는 1대1을 만드는 동점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비록 3라운드 후반 막판에 얻은 페널티킥을 놓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촉 선수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 선수입니다. 3월 22일에 열릴 세 경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 대 용인 간 경기입니다. 3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화성종합 경기타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이 화성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화성은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선제골을 내줬지만 두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에 프리킥 골을 허용하면서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다 잡은 줄 알았던 승리를 놓친 것이었기에 2025년 K리그2 진입 이후 첫 2연승의 기회가 눈앞에 왔기에 많이 아쉬웠을 화성입니다. 다가올 4라운드 용인과의 경기 역시 화성의 홈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 경기 연속 홈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페트로프 선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라운드 김해와의 홈경기 멀티골에 이어서 3라운드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2대2를 만드는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트로프 선수입니다. 2라운드와 3라운드 경기 모두에서 선발로 나선 페트로프 선수는 득점을 해내며 주전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 새롭게 영입된 페트로프 선수가 과연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원정팀인 용인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용인은 3라운드 김포와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승주 선수가 0대2로 밀린 상황에서 만회골을 넣었으나 후반전에 한 골을 더 허용하면서 최종 스코어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홈경기장에서 패배한 용인입니다. 지금까지 3경기를 치른 상황이지만 1무 2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최영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창단 최초로 퇴장 선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인 용인 괜찮을까요? 이승준 선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언급했던 가브리엘 선수의 경우 내측 인대 염좌로 인해 3라운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선수가 서던 자리를 대신한 선수가 이승준 선수였습니다. 전반 45분에 만회골을 넣으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1부 리그 소속 코르파칸 클럽에서 뛰다가 이번 2026 시즌에 임대로 용인에 합류한 이승준 선수. 가브리엘 선수의 부상 공백을 잘 메꾸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산 대 대구 간 경기입니다. 3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구덕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이 부산 아이파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부산은 3라운드 서울 이랜드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2라운드 안산 원정에 이어 3라운드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리며 팀이 승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반 추가 시간의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극적인 승부와 함께 2연승을 달리며 3경기 2승 1무로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입니다. 다가올 4라운드에서 붙을 상대는 대구입니다. 홈에서 열리지만 승격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대구라서 까다로운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2006년생 백가운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가운 선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서울 이랜드 원정 때 보여준 놀라운 활약 때문입니다. 2025 시즌 K리그2 14라운드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4대1 승리를 거둔 부산. 백가운 선수는 그 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인생격기급 대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3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3대2를 만드는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약을 보여줬던 백가운 선수입니다. 원정팀인 대구 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대구는 3라운드 충남 아산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로 리그 3경기 3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제대로 타게 된 대구입니다. 지난 2라운드 경기 이후 세징야 선수의 갈비뼈 부상 소식이 들려왔고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팀의 핵심이자 에이스 선수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내용을 보면 대구가 생각보다 많이 고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승리하여 승점 3점을 가지고 온 것은 다행인 일입니다. 다음 경기인 4라운드 부산 원정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에드가 세라핀 선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징야 선수의 부상 공백이 있었지만 두 선수의 활약과 함께 승리를 챙긴 대구였습니다. 세라핀 선수는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최근 두 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가 선수는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 경기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포나 다름없을 조합인데요.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세 번째, 경남대 김포간 경기입니다. 3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홈팀인 경남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경남은 지난 3라운드 충북 청주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권기표, 손호준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만 해도 홈에서 첫 승을 거두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두 골을 더 내주며 2대2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3경기에서 1무 2패의 성적을 거두게 된 경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라운드 무승부로 얻은 승점이 이번 시즌 경남이 얻은 K리그2에서의 첫 승점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경남, 다음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경기도 경남 홈에서 열리는 상황입니다. 승리가 없는 결과도 아쉽지만 지금까지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골키퍼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 및 다득점 패배, 자책골 허용이 그대로 패배가 된 것, 2대 0으로 앞서다가 골키퍼의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고 최종적으로 비긴 것. 하나하나 돌이켜볼 때마다 뼈아프게 느껴질 장면들입니다. 2라운드 경기를 제외하며 홈 경기장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는 상황. 과연 다가올 4라운드 결과는 어떨까요? 원정팀인 김포FC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김포는 지난 3라운드 용인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기자와 박동진, 루안 선수의 골이 나오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1라운드 휴식 이후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홈 경기장 공사 문제로 2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전부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다가올 4라운드 경남 원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3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은 디자우마, 루안 선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우마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루안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및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이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오른쪽 측면 윙어로 나서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다르지만 특유의 활발함과 전진성으로 팀에 큰 도움을 주는 선수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덧 K리그2도 4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라운드까지 진행될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팀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기대하는 선수 및 매치가 있나요? 4라운드에서 뛴 16팀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축식주의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많이 봐주시고 내일 올릴 2026 K리그1 5라운드 프리뷰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